자, 그러면 이제 채용 전형별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사가 1, 2, 3, 4, 5차로 진행되어 있고요. 중소형사는 2차 혹은 3차로 진행돼요. 대형사 1, 2, 3, 4, 5차 중에서 요약된 것이 중소형사라고 보시면 되니까 대형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중소형사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KBS, MBC, SB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거의 극복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실질적으로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지만 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공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코로나 발생하기 전 어떻게 3사가 공제 채용을 진행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KBS는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카메라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는 보통 1000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MBC와 SBS는 한 2,600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KBS는 왜 1,00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느냐? 실제로 KBS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두 번째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보유자,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 보유자, 최근에는 공인 어학 성적 700점 이상 보유자 이렇게 또 제한을 뒀기 때문에 1,000명이지 인기가 없어서 1,000명이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해요. 카메라 테스트 때는 변함없이 늘 뉴스 원고 하나를 주고 읽게 시키고 나서 끝납니다. MBC는 SBS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면 뭐 서류 전형 없이 모두가 다 카메라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MBC의 특징은 프롬프터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프롬프터는 카메라 앞에 이렇게 그 프롬프터 장비를 둬서 렌즈에 글씨가 뜨게 만드는 장치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롬프터를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아나운서들이 원고를 보지 않고도 계속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1차 카메라 테스트 때 프롬프터로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실제로 뉴스 원고만 제공되지 않고요. 뉴스, 또 라디오 혹은 DJ 멘트, 그리고 MC 또는 뭐 리포팅 다양한 원고들이 프롬프터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1차 카메라 테스트 때 단순히 뉴스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MC라든지 라디오 DJ도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SBS는 KBS와 동일하게 뉴스 원고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뉴스 원고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틀 동안에 진행이 되고요. KBS, MBC, SBS의 공통적인 특징은 카메라 테스트는 꼭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평일에 시험을 보지 않고 왜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주중에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방송 진행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올해에 2023년에 내가 KBS에 지원하기 위해서 백수를 유지하겠다. 이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큰 방송사들은 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보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렇게 일정을 짜니까 여러분도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일을 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 2차 때는 필기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KBS는 시사학술 논술 방송학 개론인데 지금은 이제 방송학 개론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마 방송학 개론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약술과 논술로 진행되는 것이 KBS 시험의 특징인데 요즘에는 조금 변화가 있긴 해요.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전통은 KBS는 시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문항 객관식 형식으로 많은 문제를 주지 않고요. 약술로 단 5가지 단어만 주고 약술하시오. 이런 것이 시사의 특징이었고 또 논술과 작문을 같이 본다는 게 특징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에서는 KBS도 다문항 객관식으로 시사를 출제했고 또 논술이 아니라 작문으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필기 시험은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필기 특강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왜 안 볼까요? 국어와 영어는 사전의 점수로 해서 2차 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S 한국능력 시험을 내가 고득점으로 받아놓으면 일단은 유리하겠죠? 공인 어학 성적 고득점으로 받아놓으면 일단 유리하겠죠? MBC는 국어 상식 작문 봅니다. SBS도 국어 상식 작문을 보고요. KBS 한국능력 시험 내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이 국어 시험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참고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1등급인 사람은 당연히 이 국어도 잘 보겠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자체가 모든 국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종합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도 국어 시험이 진행되고요. 이때는 국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문법과 어법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KBS 한국어능력 시험은 우리 수능 시험 때 언어 영역 같이 읽기도 있고 장문의 지문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런 나머지 모든 대한민국 언론사의 국어 시험은 문법과 어법 그와 관련된 뭐 로마자 표기법, 표준 발음법 이런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문항 객관식 혹은 단답형 주관식으로 60문제 정도 혹은 100문제 정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작문과 관련된 부분을 시험을 봅니다. 작문은 여러분 논술과는 전혀 다른 글쓰기예요. 아나운서의 작문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나운서 전문 작문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걸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은 논리적인 글쓰기고요. 작문은 창의적인 글쓰기입니다. 논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공공이 알고 있는 이슈, 사건을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의 논리적인 생각을 논하라라는 것이고요. 작문은 특별한 어떠한 단어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인문학적인 감성을 통해서 너의 글쓰기를 써라. 그래서 작문은 수필이나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술은 우리 신문에 있는 사설과 같은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아나운서 작문은 별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를 통과하고 나면 3차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3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과 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때까지만 해도 온 친구들 축제예요. 3차까지 올라가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3차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1차에서 2,600명 정도가 카메라 테스트를 보면 2,400명 정도가 떨어집니다. 네, 대단하죠? 1인당 20초 정도씩 읽게 시키고 나서 2,400명이 떨어지고 한 200명이 나와요. 200명이 필기 시험을 봐서 140명, 심할 때는 60명 정도로 추려요. 그러면 1차, 2차를 따지고 보면 2,600명 조가 지원을 했을 때 2차 시험을 보는 사람은 겨우 100명 남짓. 3차 시험을 보는 사람은 100명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 시험을 본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때서야 면접관과 함께 실질적인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면접이 진행이 됐냐면 3차 시험 때는 뉴스를 읽게 하고 KBS는 특징이 신앙송을 시킵니다.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죠. 신앙송은 방송 진행 항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MC라든지 이런 원고를 준다면 지금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던 현직의 친구들이 훨씬 유리할 거잖아요. 그런데 KBS 신입사원 모집이죠. 신입의 기준은 방송 경험이 없는 정말 신입을 생각하는 것이 기준인데 그렇다면은 방송 진행 항목이 아니라 이런 신앙송을 통해서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냐면 감성적인 부분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역으로 보면 뉴스는 어떤 거를 파악할 수 있냐면 당연히 지금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아나운서가 지금 준비생인 아카데미만 다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성숙하게 뉴스를 진행을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발성과 발음, 소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우리 방송국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KBS 뉴스를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원석과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발성 연습과 발음 연습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표준 발음법 강의를 들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표준어를 전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하셔서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MBC는 뉴스와 DJ 혹은 MC, SBS도 뉴스와 DJ 혹은 MC, 그리고 공통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공통 질문은 보통 이런 거예요. 왜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나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어요? 이런 질문들. 그런데 아직도 인원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답형으로 듣고 넘어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차로 올라간다면 정말 합격이 손에 이게 잡힐 만큼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4차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 심사위원분들도 꼼꼼하게 한 명 한 명을 충실히 잘 보게 되겠죠. 심층 면접이 진행됩니다. SBS와 MBC는 1일 MBC는 양주에 있는 MBC 연수원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종일 면접을 보고요. SBS는 보통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호텔 같은 데를 빌려서 2박 3일 합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5차 최종 면접, 사장님 면접을 보게 됩니다. 아, 그 보시면 요 사장님 면접과 이 차이점이 있긴 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실무진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방송을 하고 있는 보도국장, 제작국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제일 높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냐면 실무진이 아니라 임원진, 경영진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면접을 본다라는 거죠. 누가 합격하느냐? 부사장님, 이사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날 아나운서만 최종 면접에서 합격자를 골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그날 최종에 올라온 기자들, 최종에 올라온 PD들, 최종에 올라온 방송국도 일반 회사다 보니까 경영 직군, 뭐 다양한 일반 직군들까지 다 최종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실무진과 경영진의 눈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실무진은 아나운서로서 아나운서 기능 또 아나운서로서 어떻게 누가 괜찮을까를 고민한다면 최종에서는요, 그렇게 걸러진 애들 중에서 누가 KBS와 잘 맞을까? 혹은 누가 사장님 마음에 들까? 이게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최종 면접 때는 여러분이 또 최종 면접에 다운 단순히 똑같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같이 또 준비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보고 가시죠.